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2달 하고 일주일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이 오늘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중형을 선고받았고요. 2심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뿐만이 아니라 대선판까지 송두리째 바꿀 중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첫 재판을 앞두고 대비를 단단히 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나온 이재명 대표 모습 보겠습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공사법 항소심이 3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이유가 내셨던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선거법 2심 재판부가 이제 2달 동안 사건 안 받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첫 기일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그러한 1심을 뒤집을 항소심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재청 신청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아직까지 위헌 심판 재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저희가 확인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신청서가 전달이 되고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헌재 넘긴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러니까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중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중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재판 지연 전략이 먹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찰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선이 될 목적으로 연설과 방송, 또 신문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행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 행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이냐, 어디까지의 행위를 놓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네. 다소 이제 엄격한 규정을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형량을 줄이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라도 지연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어떤 지적과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설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아직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첫 재판에서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아마 오늘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재판장이 아마 이 피고인 측에게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이거 정식으로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뭐 신청할 생각이 있으면 빨리 제출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거 위헌 재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아까 화면에서 봤던 재판이 중지가 되는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가형 사건입니다. 우리가 헌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위헌 정당 심판 같은 경우에는 헌라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이라는 게 있죠. 그걸 헌마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재판이 중지되는 헌법소원은 헌가형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재판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거에도 뭐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항소심에서 벌금이 300만 원을 받자 네. 대법원에서 가서 똑같은 이 같은 조항입니다. 같은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을 했지만은 기각이 됐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아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법률가에서 봤을 때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수없이 많은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결정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재판 지연을 위한 목적으로 위헌 법률
법률 심판 제청을 청구하려고 하는 거라면 먹혀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이유가요. 지난 2021년 헌재가 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대상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관련돼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에 위배된다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관련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대상이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과 관련되어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되므로 주행법 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저런 판결을 내렸던 바가 네, 맞습니다. 이미 있다는 겁니다. 위헌 사항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당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용찬 전 괴산 군수의 사건이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이 당시 헌재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이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네.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명백한 판결을 내렸던 바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2019년 경기지사 시절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을 때 똑같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청구를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때 대법원에 했었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뿐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 250조 1항 조항에 의해서 네. 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까지도. 자,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왜 신청을 했느냐? 당연히 이제 재판 지연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이번에 7건의 또 그 증인 신청까지 했었죠. 그리고 2심에 올라가면서 2심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불명, 배문부재 이렇게 해서 받지 않아서 집행관이 직접 국회의원 회관까지 가서 줬고 그걸 이제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아서 국선 변호인이 배당이 됐는데 나중에 사선 변호인으로 변경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재판 지연의 한 방편으로 쓰였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그 검토를 하는 것도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 해요. 그 이건태 법률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 검토 단계라고. 그런데 네. 아마 이것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아마 즉각적으로 기각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서울고법의 6-2부 재판부가 상당히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신규 사건을 배당받지 않겠다. 이것도 결정이 됐고 그리고 오늘 공판 첫 번째 날을 여는데 공판 준비 기일도 잡지 않았어요. 네. 신속하게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신속 재판 입장에서 만약에 오늘 청구가 되더라도 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방안을 전부 다 지금 구사를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